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 참 살펴볼 이벤트나 변수들이 좀 많게 느껴지네요.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또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과연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엔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고요. 다음 주 FMC 일정 앞두고 있죠. 여기에 추석 명절까지 바로 코앞에 둔 상황,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관세 부과 소식을 본인들 장 끝나고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건가, 뭔가 좀 깝깝하니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현재 제포트에는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급등하는 듯 하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종목도 등장하고 있고요. 애매하게 포트 전략 참 어렵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이 하는 고민 저도 똑같이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해서 또 포트 전략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권홍섭 대리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께 질문드릴 것 참 많고요. 양지수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제 포트는 어떤지 포트 먼저 보여드리고 질문 세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보여드려야겠죠. 어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종가 체크하고요. 신대양대지가 10% 가까이 급락이었죠. 오늘 신대양대지가 가주길래 와, 만에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상승분을 또 반납한 채 지금 한 2%대 상승. 그래도 포트는 한 4% 손실입니다. 다행히 포트 내에서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요. 오히려 와이솔이나 삼성전자가 조금 더 걱정되죠.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한 1% 가까이 올려줘서 손실폭 조금 줄이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보단 낫네요. 5종목 모두 다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포트에 대한 질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박 차장님.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얘기하려면 저희 증시 자체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결국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소식을 본인 장 마감 이후에 내놨습니다. 다행히 모두 다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진 않은데요. 삼성전자의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추석 전에 보통 증시가 긴 연휴 앞두고 명절 앞두고 한 3거래일 전부터는 다들 슬슬 좀 팔면서 현금을 쟁이는 습성이 있잖아요. 저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추석 전에 주가가 좀 빠지고 추석 끝나고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러면 좀 팔아놔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 팔았다가 추석 끝나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네.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어요. 24일부터 10% 2천억에 관해서. 여기다 또 이제 중국이 대응 사격하면 2,670억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에어팟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소비재들 이런 쪽에는 관세를 다 뺐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피해는 안 있고 중국만 피해를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인가 거기서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할 거다. 어떻게? 관세를 매길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너희가 관세 매기면 너희한테 중간재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 중간재 없이 애플 아이폰 만들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도 머리를 굉장히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다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2천억 관세 10% 대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25%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살짝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달러도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싸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올 악재들 이제 대부분 나왔죠. 뭐 마이크론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게 하겠습니까? 어제 1.6% 빠졌는데 사실 삼성전자만큼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싼 영역에 있는 삼성전자를 굳이 좀 팔아가지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석 끝나고 좀 한번 랠리도 한번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니까 랠리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이번 주 후반까지 보유 예정이라서 뭐 추석 끝날 때까지는 어찌 보면 보유해야겠네요. 흐름은 뭐 추석 이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창이 오늘 포트내에서 2.6% 올라가면서 수익이 한 2.6%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22,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창 3%까지 상승 탄력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아무래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로 결국 이어질 텐데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도 질문도 들어와 있고요. 남북 경협 이슈 저희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권홍섭 대리님, 저희 대창을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정상회담 이슈와 함께 같이 물고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체가 있는 현대 엘리베이가 주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의 경우에는 지분을 70% 갖고 있는 현대 아산이 북한에 관련된 개성공단 그리고 평양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SOC 전반적인 사업권을 지난 그 대북 2000년도에 5천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아마 이제 현대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죠. 근데 이제 현대엘리베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만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SOC에 대한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 하나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가장 빠르게 SOC 사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마 EM코리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M코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터널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터널 기계를 한 3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글로벌이 있죠. 한미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미국 건설 업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좀 건설사들이 진출하거나 뭐 쌍용양해가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제 컨설팅 업체인 한미글로벌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원 광물과 관련된 종목을 대창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티플렉스가 오히려 이제 히토류 부분에서는 오리지널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창의 경우에는 1,300원, 1,200원 정도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그 남북과 관련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더딘 부분은 아무래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약간 조금 지금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창보다는 가는 종목 뭐 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현대엘리베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 이 정도 종목을 압축을 해서 남북 경협주를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있고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본업이 잘 되고 있죠. 다른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한 전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오후 3시 30분부터 첫 회담을 갖는다. 3시 30분 저희 장 마감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창을 팔기도 그렇고 혹시나 그런데 팔았는데 이슈가 나오면 어쩌나 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어떡해요? 사실은- 대창 팔고 티플렉스 담을까요? 근데 10% 급등이에요 지금.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그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는 종목이 오히려 잘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장주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뭐 DRTR이든지 뭐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3시 반에 대한 그 뉴스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것은 약간 좀 지금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박 사장님 왜 빙긋이 웃으셨어요? 저의 이 심리가 너무 뻔했죠? 아니요. 대장주 해야죠. 대장주 하려면 포스코 엠텍 이런 거. 포스코 엠텍. 오늘 뭐 가는 거 그런 거 해야 되고. 포스코 엠텍 참 잘 가더라고요. 또 몰라요. 또 재료가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재료가 거꾸로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네. 아, 네. 일단 궁금했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민스럽네요. 근데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손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대창에 대해서 저는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권홍석 대리님? 네. 저 잘하는 거겠죠? 네, 괜찮습니다. 뭐 오늘 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정말 바람과 같이 매도가 체결이 될까요? 일단 걸어는 놨습니다. 1180원에 걸어놨고요. 뭐 되겠죠? 놓고 보면서 저희 포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체결되지 않았고요. 두남자의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분의 종목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의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열어보시죠. 박 차장님의 오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권홍섭 대리님 삼성전기와 한스바이오메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빼고 세 종목은 다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듣겠습니다. 박 차장님. 네. 참 부침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왜 이런 날 이 종목을? 역발상적인 투자죠. 지금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소문이 나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대북주를 들어간다? 약간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종전 관련된 뭐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슈는 계속 될 건데 일단 피크는 사실 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봤었던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방산주들은 급락을 해야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급락을 하지 않고 있죠. 이건 뭘까요?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반영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전 이제 하나테크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방산주에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남북 간의 통일이 되면 종전선언을 하면 나라를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죠. 지켜야 될 영토는 더 넓어집니다. 사실 지켜야 될 영토는 더 넓어지고요. 종전선언을 한 거지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국방에서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상 이런 것들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온다든지 성향상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방비 내에서 방위력 계산비의 비중이요 2019년도에 13.7% 늘어났어요. 사실 통일이 됐는데 왜 늘려요? 뭐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이 부분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누가 지켜요? 록히드 마틴이 지켜줍니까? 아니죠. 록히드 마틴에서 비행기 사오면서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 뭐 T-50 고등훈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방위력을 늘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누가 만들어요? 하나테크인에서 만들잖아요.
가장 기술력이 높은 자주포 중에 하나고 전 세계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뭐 세계 뭐 다른 나라 수출까지 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네. 이유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비껴나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진 않죠.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GTF 엔진입니다. 이게 신형 엔진인데 이 RSP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GTF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이거 만들 건데 만들어서 팔 거야. 너희가 부품을 납품을 하잖니? 그런데 너희가 우리한테 부품만 납품하고 이익만 챙겨가고 리스크는 피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지분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리스크도 함께 하자. 비용도 내고 거기서 판매해서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이 RSP 비용이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엔진이라는 게 10년, 20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전 세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 회사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굉장히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삼성에서 빠져나오고 하나그룹 인수했을 때 하나 옵니까? 한국화약 아니에요. 이제 방위산업을 굉장히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나테크인을 인수를 했고 굉장히 많이 키워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뭐 방탄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절대 매수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닥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하나테크인이 과거에 하나에 인수되기 전에 최저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강한 이제 지지 라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슬슬 분할해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요,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는데 굳이 이 종목으로 정하신 포인트는 뭘까요? 뭐 가장 다변하게 유도무기도 하고 있고 항공 엔진도 하고 있고 자주포도 만들고 있고 대장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선도하고 있는 업종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싶을 때는 그 중에서는 뭐 아스트라든지 곁다리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확신 있는 구간에서는 그때그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가는 게 맞고 지금처럼 처음 돌리는 구간에서는 대장주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빠져나올 때도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용이하죠. 그러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처음에 종목명 봤을 때는 전혀 제 포트에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 했죠. 근데 박 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짝 마음은 흔들리는데 권홍숙 대리님, 저만 그래요? 대리님께서는 어떠세요? 이런 쪽에 관심 있으세요?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우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헬기 수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항공 엔진에 특화된 업체로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연기금이 주구장창 하루 이틀 빼고는 계속적으로 순매수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국면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더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홍숙 대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아싸 삼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다리셨나 봐요. 저희 사막군대에서 팔고 대창 넣었잖아요. 네네. 뭐 사막군대에서 조금 부침을 겪다가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기랑 뭐 함께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다시 실적 앞두고 뭐 MLCC 모멘텀 보고 들어가자 이것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전장용 MLCC에 대한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MLCC가 관련된 대장주인 삼성전기를 한번 좀 보자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일단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라기보다는 현재 그 눌림목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더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MLCC는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호황기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대만의 뭐 야게오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MLCC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사의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정도 보자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냈었는데 지금은 한 9천억, 1조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진짜로 가시화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가 강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전장용에 대한 MLCC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텐진에 공장을 새롭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만큼 MLCC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에서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한 2,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3,000억 이상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전장용 MLCC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자동차가 전장화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많아지고 그리고 막 하이브리드도 많아지고 대표적인 뭐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중국과 그리고 인도가 자동차 전기차 보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그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삼성전기가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 말고도 MLCC 쪽에서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수급 동향을 좀 보자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 중간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에 꺾이는 이런 레포트 영향에 잠깐 주가가 출렁이었지만 그만큼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차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MLCC 대장주로서 한번 가져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사마 콘덴서, MLCC, 콘덴서 업체들, 사마전기도 그렇고 저희 포트에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자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수익도 안겨주기도 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MLCC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기업인데 포트에 여러 번 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드는데요. 일단 박 차장님은 어떠세요? 삼성전기 또 오랜만에 저희 이야기 나누게 되네요. 네, 뭐 증설 얘기도 있고 주가도 적정히 조정을 받았고 하네요. 증설이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삼성이 이제 뭐 몇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뭐 AI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다 이제 컨덴서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함이고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하나 대표였나요? 보고서에 보면 향후 5년간은 쇼티지가 날 거다. 컨덴서 부족 현상이 있을 거다. 지금 거래처에서 3년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이만큼 사실 업황이 이제 뜨거운 업황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 쉬어간다라고 본다면 이제 어닝 시즌에 MLCC가 또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좀 IT 쪽에서는 그나마 살아있는 전기차나 이런 쪽과 이제 그나마 살아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권에는 둬야 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건주임님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삼천단제약 상담 도와주셨었잖아요. 네. 그 은희님도 그렇고 서둥님도 그렇고 건주임님께 꼭 질문을 해달라고 삼천단제약 은희님이 수익 덕분에 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삼천단제약 10% 수익 중인데 매도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건주임님이라고도 이야기 주셨어요. 오늘 5% 이상 올라갑니다. 좀 짚고 갈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안가 제네릭 의약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은 1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미국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반영될 경우에는 5만 원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5만 원은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 5만 4천 원 내지 5만 6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코스닥에 관련된 시총 상위 100위 이내에 드는 3천당 제약이 거기에 수급 모멘텀을 가지고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그런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이런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아무래도 코스닥이 870선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3천당 제약의 이제 상승 모멘텀을 미국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는 일단 한 5만 6천 원 정도 바라보시고 홀딩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짬짬이 또 시간을 내서 시청자 궁금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곧장 가도록 할게요. 속력을 살짝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의 대우조선해양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종목이에요. 아침 제가 장 시작하고 꼭 한 10개 종목을 먼저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거든요. 지금 호가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 중에 하나예요. 왜 안 샀을까?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 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업황도 사실 우리가 현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업에 있더라도 이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업황이 다 돌아서고 실적이 플러스가 나고 한참 좋을 때는 꼭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때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좀 좋아지고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을 조금씩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던 이제 뭐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이 건조가 되고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수주된 LNG선이라든지 탱커 이런 것들이 선종이 좀 단순화되다 보니까 대우조선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면 당연히 이익이 잘 나겠죠. 이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채도 3조 밑으로 떨어졌고요. 부채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NG 관련돼서는 계속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LNG선도 사실 수주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싸다라고 해서 중국에만 수주를 하던 이 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선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싼 게 비지떡이다. 조금 성과가 오르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처럼 잘 만드는데 좀 맡기자. 한두 푼 아끼려다가 배 자체가 망가지는 뭐 그 운행을 못하는 그런 우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선업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LNG 쪽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요.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기구가 바다 내에서도 지금 환경오염을 막자 황산화물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020년부터인데 중국은 아마 2019년부터 아마 추진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LNG를 이제 에너지로 해서 추진하는 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동성화이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더스 기술, 화물창에서는 지금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아직 실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만사와 이제 디젤 엔진, MEGI, 디젤 엔진 이런 개발들까지 마치고 작년에 세계 최초로 러시아의 쉐빙선 1호기를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쪽에 대한 기술력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요. 신고가 돌파를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꽤 긴 기간 횡보했습니다. 이 횡보 기간과 주가의 상승 이 구간은 비례한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해요. 오랜 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흐름 짧게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정 받을 때 매수하면요? 지금은 이런 좀 종목들 사실 단기간에 조정 너무 기다리면 올랐어요. 조정이 잘 안 와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정 안 하고 여기서 5% 6% 더 오른다? 그러면 절대 더 못 사게 됩니다. 계속 그런 심정으로 여태 못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중공업 5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주총님은 삼중이가 더 좋아 이렇게도 올려주셨는데요. 삼중 대비했을 때 대우조선의 픽 이유는요? 이건 사실 이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우조선이 망하면 산업은행이나 이런 같이 줄도산하거든요. 정부에서 가장 잘 밀어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체고요. 삼성중공업은 뭐 몇 가지 그렇게 엄청난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위치도 저 밑에 있고 지금 삼성 뭐 엔지니어링이나 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대우조선양이 전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더 많이 빠졌었고 더 많이 위험에 처했었기 때문에 네, 돌아 나올 때도 더 크게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건우님, 안 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종목들, 자기만의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조정 오면 추세 꺾여서 매력이 없어져요. 그럴 때 제일 기분 꿀꿀하죠.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글들을 올려주시네요. 이제 곧장 가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한스바이오메드. 저희 이야기 나눠봤던 기억이 왜 나냐. 저희 한스밴드 얘기하면서 그죠? 그때 막 네. 노래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한스바이오메드 앞서 누군가가 흥미가 있었어요. 아르민 형이셨던 것 같은데요. 매수해볼까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도 네. 괜찮을까요? 저희도 한번 담았었죠? 예, 담았다가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덜해서 다른 종목 편입 때문에 아마 한 보합 정도에 팔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 정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그 한스바이오메드의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기존 뼈 이식이라든지 피부 이식 이런 부분보다는 고수익성 신제품인 그 벨라겔이라는 유방 인공 보형물에 대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수치상으로 좀 보자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한 60%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산 인공 보형물을 대체해서 국내 기업인 한스바이오메드 제품들을 점차 많이 쓰고 있는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매출 향행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향 매출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신제품이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CFDA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 2016년 5월에 허가가 나서 판매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는 단가도 더 비싸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외형적 성장성까지 독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회사가 리프팅 실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론칭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리프팅 실을 가지고 일단 뭐 다시 한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리프팅을 하고 나서 이게 뭐 실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체에 이제 녹아들어서 자연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기한 게 많네요. 예,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 상승 주체는 아마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CS 증권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수급적으로 한번 동향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하루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C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중국계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34,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36,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외국인의 힘이었네요. 그동안 참 많이 올랐어요. 팔고 나서 2.5% 오늘 상승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르민영 님이 한스바이오메드에 제 예수금을 이식하겠어요. 재치 있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최근 소량이지만 금융투자 매수 조금 있네요. 해주셨습니다. 박 차장님, 제약바이오 종목 자주 얘기 안 하시는데 한스바이오메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기술력과 특화된 점이 있잖아요. 뭐 뼈 이식이라든지 뭐 녹는 실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야기 좀 반발이 많을 수 있는데 네. 뜬구름 잡는 항암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글로벌 뭐 엄청난 약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폭발적으로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한 달 동안 뭐 2배가 오른다거나 그런 거는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뭐 의료 기자재 이런 것들 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근데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죠. 화끈하진 않을 수 있죠.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대창이 아직 안 팔렸네요. 대창을 정리를 하고 가야겠어요, 지금. 그래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1170원으로 대창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포트에서 재졌고요. 소폭 수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를 담아야 하는 차례가 되겠는데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삼성전기와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좀 포트에 넣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스바이오메드 고민스러운데요. 벌써 음악이 나오죠. 그쵸? 주총님 오늘 집중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 음악이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는데. 한스바이오메드 고민되는데요.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권옥숙 대리님. 네. 다른 바이오 종목을 위해서 제가 자리를 좀 비워둬 볼게요. 네. 오늘은 매수하지 않을 거고요. 이 종목을 바이오 하나 넣고 싶어요. 시장에 그렇게 핫하다는데 제 포트엔 바이오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바이오 종목을 바이오 몇 개- 리더스도 있었었고. 네, 녹십자도 있었고 대웅제약도 있고 한스바이오도 있었고 어제 한미약품도 있었죠. 네, 한미약품도 그래서 내일 두 분께 바이오 종목, 제약적 종목 하나 소개 좀 해주십사. 자리를 일단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 수익으로 나왔으니까요. 크게. 대창 팔고 곱창 사 먹고 싶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아재 개그. 네, 좋습니다. KP쿠님. 그리고 오늘은 일단 최종적으로 매도는 했고 매수는 하지 않겠다 결정을 내렸는데요. 박 차장님 어떻게 잘 한 것 같을까요, 저? 네, 뭐 확신이 없으면 안 사는 게 맞고요. 현금 추석 앞두고 뭐 현금 비중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따라가 봐도 되고 내일 또 뭐 바이오 한 종목 편입을 한다라고 본다면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네. 잘한 것 같아요.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말 꺼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서 어깨가 살짝 이제서야 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간적 여유도 확보를 했고 저도 궁금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동양 네트워크스 혹시 권홍숙 대리님 체크하고 계셨던 종목일까요? 저도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양 네트워크스가 5,000원대부터 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왔어요. 뉴스 보도가. 그랬는데 주가는 3,000원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어제 급등했고요. 네. 오늘은 뭐 살짝 어제 급등에 따라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종목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앞서 채팅창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희망꿈님이셨던 걸로 같은데.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아마 제약바이오 지금 조정하고 올라가는 차트랑 똑같은데요. 이름만 동양 네트워크스지 실질적으로는 바이오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전문 이제 바이오 투자 펀드와 손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가시화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펀드에 대한 지분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필룩스가 바이러진으로
바이오로진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지분에 관계돼서 주가가 상승하듯이 만약에 향후에 이제 동양 네트워스가 새롭게 펀딩을 출원을 해서 바이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양 네트워스나 SFC라든지 해외에 있는 지분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 본업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부양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뭐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하루에 뭐 많게는 6%, 10%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이런 그 조금 중소형주 그리고 약간 좀 가치가 뭐 저평가돼 있는 거 같이 보이겠지만 일단 가는 종목 주도주로 해서 한번 가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한 19%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한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 아니면 오늘 하루 쉬고 내일은 121선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전고점 한 4,500원 정도 대에서는 매도를 하고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네. 일단 종목에 대해서 답변도 주셨고요. 뭐 호텔신라 우선주, 인바디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네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코나이 대박이라고 오셨는데 코나이 오늘 참 잘 가요. 코나이 다시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내일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